예, 반갑습니다. 저 방금 소개받은 양영욱이라고 합니다. 제 이름에는 동그라미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중학교 친구 중에는 양영웅이 있어가지고 제가 항상 밀렸는데, 저는 기계공학을 좀 전공을 해서 뭐 정수기라든지 청정기라든지 이런 쪽을 지금 한 25년 정도 개발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센서는 사실 제가 전문 분야는 아니지만 저희가 듣고 또 강의도 듣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오늘 강의를 준비를 하면서 이 자료를 축약하느라고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간단하게 한 1분 정도 저희 회사 소개를 뭐 좀 잘 아시겠지만, 저희는 지금 업력이 43년이 됐습니다. 회사 설립한 지가. 주로 에어컨이나 냉장고에 들어가는 열교환기, 주로 삼성이나 LG나 샤프, 파나소닉 이런 쪽에 공급을 하고 있고, 국내는 사업장이 시화에 본사가 있고 판교에 우리 영업본부 마케팅이 있고요. 그다음에 전라남도 광주에 삼성 냉장고 공장 쪽에 납품을 하기 위해서 광주에 있고, 국내는 3개 사업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2개, 태국에 하나, 이렇게 해서 부품 사업하고 제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 제품 사업은 처음 시작한 게, 물론 조금 시작했던 거는 정수기부터 시작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청정기하고 제습기를 미국 수출하는 거를 제일 먼저 했어요. 그래서 2008년도에 제습기를 시작을 해서 금년 말까지 해서 한 70만 대 정도 제습기를 판매를 했고, 저희가 납품하는 OEM으로 납품을 하고 있는데, 시어스 백화점에 가면 캔모아 브랜드로 저희 제품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주로 3모델 정도가 들어가고 있는데, 미국 시장에서 굉장히 호평을 받고 있고, 2011년도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에서는 컨슈머 리포트라고 있지 않습니까? 소비자들이 정확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시험이라든지 비교 평가를 해서 어떤 제품이 제일 좋다 하는 그런 평가를 하는데, 제습기 분야에서 2011년도에 저희가 1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습기 분야에서는 최강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근데 이어서 청정기를 그렇게 만들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해서 소개를 드렸고요. 제가 자료 준비하면서 굉장히 작은 부분을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실물하고 이런 상관관계가 상상이 잘 안 가실 것 같아서 샘플들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테이블마다 하나씩 놔 드릴 테니까 보시면서 설명 중간중간에 어떤 건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거 한 테이블 하나씩. 네. 요거요? 요거는 말고. 아니요, 요거하고 아니, 샘플 되는 대로. 그 다음에 요거. 아니, 그건 됐고. 요것도. 각 테이블. 제가 테이블 숫자를 정확하게 몰라가지고 시료가 좀 부족할 것 같은데, 이제 오늘 센서는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 광범위하고 다양해서 우리 청정기라든지 이런 가전제품에 쓰는, 주로 청정기에 쓰는 주요한 3가지 부품에 대해서 센서에 대해서 센서를 실물을 갖다 놔드렸고요. 그거에 대해서 3가지, 먼지 센서, 그 다음에 가스 센서, 아니 그거는 놔두지. 그건 이따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조도 센서, 빛을 감지하는 조도 센서, 이 3가지에 대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강의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 발표 순서는 간단하게 우리 센서들이 사실 인간을 카피한 거거든요. 그래서 인간하고 센서하고 상관관계. 그 다음에 오늘 메인 주제인 이 먼지 센서, 가스 센서, 조도 센서, 요 3가지를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센서들이 사실은 인간의 오감, 그리고 밑에 있는 우리 평형 감각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어디에 있다, 위치에 있다 하는 공간 위치 감각, 요런 것들을 모방한 거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어떤 측면에서는 최근에는 굉장히 센서 기술들이 발달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각각 부분은 인간보다 훨씬 더 정밀하고 더 세밀하죠. 그래서 이런 5가지 오감하고 이 2가지 감각 중에 오늘 설명 올릴 거는 후각하고 시각을 이용해서 우리가 센서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이 센서를 가지고 어떻게 공기청정기를 제어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장표는 이제 인간의 오감하고 이 센서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좀 보여드리는 건데, 우리 이제 먼지 센서는 우리 이 눈에 빛을 가지고 센싱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냄새 센서는 우리 후각과 닮은 그런 소자들을 이용해서 센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위에 우리 뭐 핸드폰에 들어가 있는 뭐 자이로 센서라든지, 그다음에 가속도 센서라든지 이런 것들, 나머지 이런 이 다양한 센서들은 우리 휴대폰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기들에 장착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센서란 무엇인가? 이제 뭐 저희가 이제 언뜻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이 학술적인 의미로 뭔가라고 저도 이제 서칭을 많이 해봤는데, 이게 뭐 사전적인 용어가 그렇게 명확하게 정의된 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있는 것들을 전부 다 취합을 해보니까, 사람이 가지는 오감을 인위적으로 구현하는 것, 또 다른 데서는 대상물이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는가를 검지하는 기기, 또 한 군데서는 인간의 오감을 대신해서 그 역할을 하는 기기이며, 또 인간의 오감으로 느낄 수 없는 현상, 예를 들면 적외선이나 전자파 같은 아주 작은 에너지 같은 것들을 검출할 수 있는 그런 기기라고 정의를 해놨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좀 더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외부 자극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이 자극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광 에너지라든지 역학 에너지라든지 열, 자기, 화학, 이런 여러 가지 입력 정보를 물리적인 수단이나 화학적인 수단, 생물화학적인 수단, 이 센싱 소자들이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결국은 전기적인 신호로 출력을 해냅니다. 그럼 이 전기적인 신호를 가지고 이게 농도가 얼마큼 됐다 하는 것들을 검출해내는 겁니다. 결국 여기서 이제 키워드는 입력된 정보를 전기 신호로 바꿔준다 하는 겁니다. 전기 신호는 뭐 전류도 있고 저항도 있고 전압도 있는데, 대부분의 기기들은 다 전압으로 변환을 시켜서 컨트롤을 합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이제 컨트롤하기가 가장 좋은 게, 전압을 우리 220V를 꽂으면 여기서는 5V도 나오고 24V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컨트롤을 합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제가 말주변이 좀 없어가지고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 일반적으로 이제 엔지니어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냐면, 센서, 계측기, 계측 장비, 이렇게 이제 한 3가지 정도로 구분을 합니다. 원리는 다 똑같은데, 센서라는 것은 이런 계측 장비, 학술적인 그런 연구를 통해서 만든 아주 그 초정밀 그런 장비들이죠. 그런 것들을 이런 이제 가전제품이나 이런 쪽에 사용할 수 있도록 아주 그 직접화해 놓은, 이렇게 소형화해 놓은 그런 제품들을 센서라고 그러고요. 이제 그런 센서들하고 장비들하고 중간에 위치해 있는 것을 일반적으로 저희는 이제 계측기라고 합니다. 이 계측기는 이제 어떤 거냐면, 이게 이제 포터블 파티클 센서인데, 이런 것들은 이제 지금 이제 원리는 다 똑같습니다. 원리는 다 똑같은데 정밀도가 좀 높고 하다 보니까 이제 가격이 좀 굉장히 좀 고가죠. 이런 것들은 이제 저희 실험할 때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데, 이런 게 한 700만 원 정도 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장에 이제 보여드리겠지만은, 계측 장비 같은 경우는 저희 시험실에도 한 3억짜리 정도, 3억 정도 되거든요. 한 2억 9천 정도에 들어왔는데, 그런 이제 고가 장비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굉장히 정밀하죠. 근데 이제 우리 최근에 이제 환경부라든지 이런 여러 외부에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환경부에서 발표한 자료하고 발표한 데이터하고 공기청정기나 에어 퀄리티 모니터, IQM이라고 그러죠. 이거는 이제 인도어 퀄리티 모니터라고 하는데, 그런 데서 표시해주는 그런 이제 농도 수치, 이런 거가 틀리다고 얘기를 해요.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그 계측을 하다 보면 이 반복성이라는 거하고 재현성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반복성이라는 건 뭐냐면, 같은 장비, 같은 현상을 가지고 똑같이 시간차를 두고 측정을 했을 때 이게 똑같이 1.0, 1.0 이걸 계속 반복해서 나타내느냐 하는 그런 반복성하고, 그 다음에
재현성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 값이 여기가 이제 100이라는 건데 이걸로 측정을 했을 때 실제로 100이 나오느냐 하는 것들을 나타내는데 이 아무리 정밀한 계측기라 하더라도 계측 장비라 하더라도 반복성이나 재현성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그렇게 정밀하지는 않습니다. 그 얘기는 저희가 이제 우리 실험실에서 시험 측정을 하고 미국에 이제 암 인증을 보냅니다. 그럼 평균적으로 저희가 같은 장비를 씀에도 불구하고 사람이나 그다음에 주위 환경이나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약 한 3.5% 정도의 편차가 발생해요. 근데 물론 이제 그 공인기관에서도 시험을 할 때는 딱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고요. 3번 정도, 3번 또는 5번 홀수로 시험을 해서 평균값을 가지고 인증서를 내주고 하는데 그 인증서 기록들을 보면 우리하고도 3.5% 나고 같은 계측기에서도 한 2.5%, 2% 정도의 편차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 정확도라는 측면에서 보면 환경적인 측면 요인도 있지만 그런 계측기 자체 반복성 재형선에 대한 그런 오차도 있습니다. 예, 다음은 좀 이제 공기청정기에 사용되는 그 센서, 이제 이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먼지 센서, 가스 센서, 조도 센서가 이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형태뿐만 아니라 방식도 여러 가지가 있고 그 중에 오늘 이렇게 색깔 칠해 놓은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먼지 센서는 이제 그 대류 방식에 의해서 자연 대류 방식이냐 강제 대류 방식이냐 이제 지금까지는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조금 뒤에 이제 보시면 이제 이해를 하실 건데 그 다음에 광원을 뭘 쓸 거냐 이 조도 센서는 먼지 센서는 빛을 가지고 센싱을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포집 방식에 의한 거 그러니까 먼지를 싹 걸러서 무게를 재서 이게 몇 미리그램이다 하는 것을 측정을 할 거냐 아니면 대류식으로 해서 계산식으로 해서 측정을 할 거냐 이런 방식이 있고요. 오늘 설명드릴 거는 요 두 가지 방식을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스 센서에 관련해서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고체 전해실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도 센서는 이거나 거의 다 유사한 건데 CDS 센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설명 드렸는데 요게 이제 이 파티클 센서, 더스트 센서, 먼지 센서라고 통칭하는 센서입니다. 이 안에 이제 내부를 보면 이렇게 지금 이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잠깐 이제 이미지를 보시면 여기에 이제 그 LED 발광 소자가 있습니다. 빛을 비추고 그 다음에 이 빛이 반사되는 것을 수광을 해서 그러니까 받아들여서 여기서 수광되는 유를 가지고 이 안에 먼지가 얼마큼 있다 하는 것을 감지해내는 건데 여기에 우리 이제 밝은 빛이 프로젝터에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자세히 보면 먼지들이 떠다니잖아요. 그러면 얘는 지금 이제 프로젝터는 여기에 발광 소자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눈은 여기 수광 소자에 해당합니다. 이 지금 이제 먼지가 보인다는 것은 발광 소자에서 발산된 빛이 먼지에 반사돼가지고 내 눈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걸 가지고 얘를 센싱을 하는 거예요. 기본적인 원리는 그렇고요. 센싱 프로세스는 어떻게 되냐면 이 센서 이 안에를 이제 까보면 이렇게 이제 챔버가 있습니다. 챔버라고 하면 케이싱에 방이 만들어져 있죠. 이 방이 만들어져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공기가 어떻게 들어가서 어떻게 나오고 뭐 공기 흐름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흐름을 어떻게 발생을 시키냐면 우리 여기 지금 이제 3층인데 1층에 이제 그 히터를 틀어놔도 3층이 더 뜨겁거든요. 더운 공기가 위로 올라가잖아요. 대류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히터가 있어요. 히터가. 이 히터의 목적은 대류를 일으켜 주려고 하는 거예요. 바깥의 공기를 끌어들이려고. 그래서 뜨거워진 공기는 흘러가고 차가운 공기는 다시 들어와서 여기에 이제 공기가 쓱쓱 흘러가겠죠. 그러면 이제 흘러가는 이제 그 공기 속의 먼지가 이렇게 이제 반사를 일으켜서 수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정밀한 계측기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여기 빛을 LED를 쓰느냐, 레이저를 쓰느냐 하는 차이가 있고 또 이렇게 히터를 쓰느냐 아니면 이렇게 이제 청정기처럼 팬을 쓰느냐, 팬을 쓰느냐인데 이렇게 이제 그 철판으로 이렇게 케이싱이 된 것들은 이 안에 굉장히 작은 우리 엄지 손톱만한 팬이 들어가 있어요. 히터를 쓰지 않고 팬으로 바람을 불어서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저희 이제 그 엔지니어들이 통상 말하기를 PM 2.5 또는 PM 1.0
전용 센서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여기는 이제 레이저를 이용해서 수광을 발광을 하는데 레이저는 직신성이 좋고 빛의 감소율도 적고 하기 때문에 좀 더 정밀한 그런 계측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런 프로세스로 진행이 되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청정기를 사용할 때 아까 앞서서 이제 그 청정기 협회 전무님이 이렇게 이제 청정기 유지 관리할 때 면봉으로 이렇게 뭐 닦아주라고 그랬잖아요. 센서 쪽. 그게 뭘 닦아주는 거냐면 여기에 보면 이제 LED가 이제 불을 밝히고 빛을 받아들이는데 이 빛이 굉장히 작습니다. 우리가 자세히 봐야 먼지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걸 증폭하는 증폭 렌즈가 있어요. 이 증폭 렌즈를 닦아주는 겁니다. 이 증폭 렌즈가 더러우면 먼지가 없는데도 먼지가 있는 걸로 느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증폭 렌즈는 보시면 여기에 한번 보시겠어요? 인형 눈처럼 생겼는데 볼록 렌즈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오염이 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이제 면봉으로 이렇게 닦아주면 항상 초기 상태와 같이 그렇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이 센서가 그러면 이제 그 수광을 해서 빛을 받아들여서 뭔 일을 하냐면 이제 이 센서하고 이 청정기를 움직이는 이제 마이콤에다가 뭔 신호를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신호가 어떤 형식으로 나오느냐? 먼지 센서에서는 이렇게 디지털 신호로 나옵니다. 하이, 로, 하이, 로 이런 형태로 디지털 신호가 나와요. 이 디지털 신호는 이제 전압 형태로 나오는데 약 한 4.5V, 그 다음에 한 0.7V. 이제 어떨 때 이렇게 바뀌느냐면 이게 이제 시간축입니다. 이쪽이 X축이 시간축인데 먼지가 아까 LED 불빛을 사이로 통과를 딱 하잖아요. 그러면 로가 떨어져요. 간격이 굉장히 좁죠. 이게 한 0.5ms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 좀 굵은 빛이 들어오는 건 뭐냐면 먼지가 두 개가 이렇게 연달아서 붙어서 간다거나 아니면 뭐 한 세 개가 붙어서 간다거나 하는 거에 따라서 이 폭이 넓어지고 좁아지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하이, 로를 신호를 보낸다. 이제 뒤에 조금 이제 좀 구체적인 로직을 설명을 드릴 건데 청정도 계산을 이 출력된 신호값을 가지고 청정도 계산을 해요. 이 계산식인데 단위 시간 이 10초를 저희는 이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10초 동안 이 면적의 합이 몇 프로냐. 먼지가 몇 개 지나간 얘기하고 똑같은 거죠. 말은 어렵게 했지만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용하는 로직이 0.5ms 주기, 그러니까 초당 한 2,000번 정도 됩니다. 센서 출력값을 샘플링을 합니다. 계속 마이콤에서 읽어드려요. 그리고 이제 읽어드리기만 해요, 지금까지는. 그 다음에 2초 동안, 이 한 구간이 2초입니다. 2초. 2초 동안 샘플링한 데이터를 가지고 지가 아까 그 계산식에 의해서 청정도 계산을 합니다. 그럼 청정도 계산을 하고 그걸 가지고 바로 판단을 하는 게 아니고 다시 그 2초를 5번 더해요. 그럼 이제 10초가 되겠죠. 그럼 10초 동안 그 값을 가지고 이 값이 2.7 정도가 2.7이구나. 평균값이에요. 그럼 2.7이면 청정하다. 그러면 펜을 이제 청정 모드로 돌리고 디스플레이도 청정 모드로 디스플레이를 해주죠. 그래서 이걸 끊임없이 합니다. 끊임없이. 계속 해나가는 거죠. 단지 이제 저희 청정기는 이제 오토 모드로 선택이 됐을 때만 요거를 이제 지가 자동으로 막 계산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걸 자동으로 계산해서 펜도 돌려주고 디스플레이도 하는데 자동이 아니고 수동 모드에서는 펜은 그냥 수동으로 했을 때는 자기가 소비자들이 선택한 모드로 돌리고 디스플레이는 오염도가 표시되는 것을 계속 디스플레이를 해주죠. 자기가 계산한 값을.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거죠. 0에서 2.7 정도가 나오면 이게 청정한 겁니다. 왜 0이 나온다는 얘기는 뭐냐면 아까 10초 동안 아무것도 안 지나가면 그냥 0이에요. 그리고 이제 오염이 많이 되면 먼지가 많이 지나가겠죠. 그러면 이제 6.9 이상이 되면 아주 심한 오염이라고 판단을 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 이제 담배를 가지고 시험한 실증 시험 데이터인데 담배를 이제 피기 시작해서 거의 다 피웠을 때
이 숫자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표시한 데이터입니다. 요거는 이제 담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아까 얘기했던 KCl, 염화칼륨, 염화나트륨 이런 이제 그런 더스트를 가지고 실험을 해서 실제 이렇게 센서에서 보정하는 값과 이 제품에서 보정하는 값이 맞는지를 계속 검증하고 교정하고 세팅을 하는 그런 과정들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걸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더스트 센서인데요. 어떻게 좀 이해가 가십니까? 간단한 거죠, 사실은. 근데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이게 다가 아니고요. 이 안에는 많은 숨겨진 그런 로직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노이즈성 이런 신호들이 들어오면 어떻게 처리하고 또 이거하고 상관없이 급격하게 들어왔을 때 얘는 10초 동안은 반응을 안 하거든요. 10초 후에 판단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판단하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경우의 수들을 가정해서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가스 센서인데요. 가스 센서는 제가 이제 찾다 보니까 이 가스 센서만 히스토리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보다 일찍 제가 태어난 날 연도보다 일찍 시작했는데 일본 쪽이 좀 강합니다. 저희도 지금 휘가로 프를 쓰고 있는데 일본 학자인지 잘 모르겠지만 기초 연구를 통해서 실용화 된 거는 이제 68년도에 휘가로라는 회사에서 그걸 이제 실용화를 했고 이게 이제 가스 센서입니다. 이 가스 센서 형태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어느 회사나 다 대부분 다 이런 센서를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요거는 이제 CO2 센서라고 해서 여기 나팔처럼 된 거 이런 CO2 센서도 있고 그다음에 반도체처럼 된 TVOC 센서 뭐 이런 형태의 화학적 센서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저희 지금 보고 계시는 휘가로 이 가스 센서는 주로 이제 산화 주석을 쓰는데 뭐 이거 우수한 선택도 하고 안전성 및 빠른 응답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산화 주석을 쓴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이 안에를 이거는 이제 케이스고요. 외형은 이렇게 생겼지만 이제 껍데기를 분해를 해보면 이런 이제 이미지로 표현됐지만 굉장히 작습니다. 이게 여기 보시면 치수가 1.5mm예요. 굉장히 작은 치수인데 이 안에 여기도 히터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한 0.5W 정도 되는 히터인데 히터가 있고 이제 금지 재료가 산화 주석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한번 좀 궁금하시면 요걸 한번 이 껍질을 벗겨놓은 게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센싱을 하게 되면 이제 가스를 금지를 하게 되면 여기도 정기적인 신호로 바꿔서 출력 값을 내줍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제품의 마이콤이 얘가 이제 계산을 해 나가는 거죠. 이 가스 센서의 이제 감도는 이제 모든 가스에 모든이라고 그러면 100%잖아요. 근데 이제 모든 가스에 다 반응을 하는 건 아니고 대표적인 가스들 거의 이제 저희가 냄새로 느낄 수 있거나 또는 없거나 하는 그런 가스들의 반응 정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나타내는 건데 일반적인 청정 공기에 대해서는 이제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CO2 반응을 하고 제일 크게 많이 반응하는 게 하이드로젠이라 이건 이제 수소고 그 다음에 에탄올 우리 이제 알코올 같은 그런 에탄올 그 다음에 메탄올 같은 건 이제 우리 음식물에서 나는 그런 냄새들 이런 냄새들을 반응을 하는 거죠. 초기 상태는 깨끗했다가 반응을 안 하다가 에너지가 들어오면 바로바로 반응하는 이 꺾임 이 각도가 크면 클수록 반응성이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공기청정기를 이제 시험할 때는 이 담배를 좀 많이 사용합니다. 이제 이 담배 안에는 냄새도 있지만 가스도 있고 더스트도 있고 해서 정화 능력을 시험할 때는 아까 이제 KCl이라는 그런 이제 파티클을 사용하고 탈취 필터 성능을 시험할 때는 5대 가스하고 담배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일본 같은 데는 마일드 7 몇 밀리그램이라는 게 아예 규격에 정해져 있어요. 미국의 아함 규격도 그렇고요.
이 가스 센서 이제 오염도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이제 그건데 여기서 이제 기억할 거는 잠시 기억하실 거는 청정함수라는 이제 말을 좀 기억해 주십시오. 이걸 좀 읽어 나가겠습니다. 청정기에서 전원이 온이 되면 4분간 에이징을 합니다. 그 에이징이 뭐냐면 얘가 센서가 가동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왜 준비를 하냐면 이 산화 주석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냄새 센서들은 온습도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아까 파티클 센서는 공기를 유동을 시켜주기 위해서 히터가 들어가 있었지만 이 가스 센서에 들어가 있는 히터는 온도를 일정하게 철판으로 이렇게 이제 동그랗게 캡이 되어 있는 이 안에 이 안에 챔버를 항상 일정한 온도로 유지를 하게끔 만들어주기 위해서 히터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 히터에 의해서 히터를 한 4분 정도 이렇게 이제 데펴주는 거죠. 실제는 이게 한 1, 2분 만에 이제 안정화가 되는데 한 4분 정도까지 에이징을 합니다. 이거는 저희 이제 제품의 마이콤에서 그렇게 이제 행위를 하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고 나서는 이제 초기에 이제 센서에서 출력된 전압을 5분간 읽고 그 변화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0.1 이내에 있으면 그 실내 오염 정도가 평형을 이루었다고 보고 그 값을 청정함수라고 얘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얘기를 좀 설명을 드리면 여기서 이제 이 센서에서 출력된 값이 굉장히 지저분해요. 막 이렇게 뜹니다. 근데 이런 이제 이 산포가 플러스 마이너스 0.1V,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0.1V 안에 들어왔다는 얘기는 이 센서가 이 안에 공기가 안정화가 됐다라는 거죠. 그게 오염이 됐던 깨끗하든 간에 안정화가 됐다라고 생각하고 노이즈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 값을 요거 청정함수 그리고 이제 기억을 딱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염도가 상승되는 경우에는 이제 5분간 읽고 있는 센서 출력 값이 0.1V, 0.3V 이렇게 변화를 하면 그 변화할 때 각각 3초 후에 올라갈 때는 3초 후에 얘가 이제 반응을 합니다. 이제 바로바로 반응하지 않고 또 내려올 때는 5분 후에 반응을 합니다. 요거는 이제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좀 이해하시기 쉽게 좀 설명을 드리면 우리 이제 컴컴한 데 들어가면 눈도 전혀 안 보이다가 좀 이따 보이잖아요. 이게 적응시라고 그러는데 이 코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장실에 오래 앉아 있으면 냄새 안 나잖아요. 이제 뭐 그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이제 다음은 이제 조도 센서인데요. 조도 센서 안의 구조는 이제 이렇게 제일 조그만 센서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조도 센서입니다. 이 조도 센서는 빛을 감지하는 이제 그런 감지 물질에 빛이 도달하면 이 빛을 전기 신호로 바꿔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결국 앞서 설명드린 세 가지 센서 다 전기적인 신호로 다 바꿔주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그 전기적인 신호하고 우리 조도 이제 밝기하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냐면 요건 이제 이 X축은 이제 조도입니다. 여기서 이제 0부터 100 뭐 쭉 있는데 100 정도가 되면 우리가 이제 실내에서 형광등을 환하게 비췄을 때 이거 굉장히 환하구나 하는 정도 수준이고, 한 2 정도 되면 이제 불을 완전히 소동을 했을 때, 아주 야밤에 완전히 소동을 했을 때, 그러니까 0 정도가 되면 암흑 상태입니다. 암흑 상태. 이런 이제 조도가 X축이고 Y축은 이제 이 센서에서 출력되는 전압 값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 이렇게 리니어하지가 않잖아요. 이렇게 이런 이제 포물선 곡선을 그리고 있는데 2룩수 정도가 되면 취침 모드에 들어갑니다. 이제 밝아져 있다가 불을 딱 끄면 컴컴해질 거 아닙니까? 컴컴해지면 그게 한 2룩수 정도가 되는데 그 정도가 되면 10초 이상 2룩수가 유지가 되면 그걸 이제 이거 불이 다 껐구나. 잠잘 때 좀 너무 시끄럽고 또 여기 디스플레이도 많고 그러니까 화나니까 잘 주무시게 조용하게 또 좀 덜 밝게 해줘야겠다라고 판단하고 지가 이제 스스로 이렇게 꺼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깨어나는 거는 취침 모드에서 해제되는 거는 이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적응시야 마찬가지로 한 4룩수 정도가 됐을 때 한 1분 정도 유지가 되면 그때는 지가 스스로 이제 깨어나서 아까 마지막에 선택한 모드로
다시 돌아가는 이제 그런 행위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룩스로만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이제 이 마이크롬에서 계산하는 것은 이 볼트를 가지고 볼트 값을 가지고 판단하고 지시하고 하는 거죠.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세 가지 센서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축약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제 그 외에도 우리 청정기들에 이제 사용하려고 검토하고 있고 또 이미 이제 신제품에 탑재될 예정인 그런 이제 센서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 가스 센서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냄새만 이제 측정을 했는데 휘발성 유기화합물 그러니까 우리 이제 그 벽지나 이런데 그 처음 아파트 짓고 그러면 뭐 포름알데히드도 나오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측정해서 실제로 우리 실내 농도가 어느 정도 된다 하는 것들을 센싱하는 TVOC 센서 이런 것들도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산화탄소 센서 아까 보여드린 게 요게 이산화탄소 센서고요. 그 TVOC 센서도 가져왔는데 좀 너무 조그매가지고 어디 흘려놓은 모양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라돈 센서도 있고요. 뭐 이렇게 압력 센서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로 이제 탑재를 하기 위해서 검토하고 있는데 이 압력 센서는 뭐 하는 거냐면 필터를 교환해야 될 시기를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필터가 이제 이건 헤파 필터에 해당하는 건데 필터가 막히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제 공북들이 다 막히니까 바람이 잘 안 통하잖아요. 요걸 이제 바람이 잘 안 통하는 것을 차압이 증가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차압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필터에서 받아내는 힘이 이제 다 막혀 있고 바람은 땡겨오고 하니까 얘가 이제 많이 더 출렁거리고 변형이 많이 될 거 아닙니까? 그 압력을 센싱을 해가지고 이제 필터를 교환할 때가 됐습니다. 필터가 다 막혔군요. 라는 것을 판단해주기 위해서 압력 센서들을 사용하는 것을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제 자료가 다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이제 산에 있는 이제 저희 시험실들을 아침에 급하게 좀 찍어봤는데 여기가 보시면 이제 아까 우리 그 CNS 클린 앤 사이언스라는 필터 업체에서 저희한테 납품을 합니다. 그러면 자이든 아니면 무의식 중에 자기네들 공정 관리를 잘 못해서 우리가 H13 등급 그레이드를 아주 비싼 돈 주고 사왔는데 그 품질을 보증을 받아야 되잖아요. 물론 이제 출하 검사를 합니다. 그쪽에서도. 그러면 저희는 뭘 하냐면 또 수익 검사, 입고 검사를 해요. 너네가 납품한 필터가 원래 우리가 승인해줬던 그런 성능을 나타내는지 그 필터의 그런 필터의 성능을 측정하는 요게 이제 필터 효율 시험기입니다. 이제 저희 클린 사이언스도 있지만 저희한테도 있는 거죠. 서로 크로스 체킹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아함 챔버인데 저희가 미국에 이제 수출을 많이 하다 보니까 매번 미국 가서 시험을 할 수 없잖아요. 시험 한 번 하는데 한 800만 원 정도 들거든요. 비행기 값 포함하면 저런 이제 우드 패킹 해가지고 막 항공으로 항상 날르는데 한 번 실패하면 막 1000만 원씩 날라가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이제 시험을 다 해서 가져가는데 요 시험 장비가 3억 들었습니다. 3억. 그래서 여기 이제 스모크 측정 장비라고 되어 있는데 요게 이겁니다. 이거 먼지 더스트 센서. 이 안에 이 더스트 센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물론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저희 예비 시험들 할 때 수출용의 미국 시험 대응용으로 이제 챔버를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이제 소음 측정실이죠. 이제 소음은 이제 20평 이하는 50dB를 넘어가면 인증을 안 내줘요. 그래서 미국 제품들은 소음 규격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한국에서 규격을 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근데 중국은 또 이제 소음 측정 기준이 좀 달라요, 또. 근데 저희 이제 여기는 이제 중국 시험 기준으로도 시험할 수 있는 그런 챔버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시험을 할 때는 아무 때나 여름 이제 우리가 이제 겨울 제품을 개발을 하면 대부분 이제 봄, 여름에 개발을 스타트를 하거든요. 그럼 실험을 하면 여름에 실험을 하면 겨울 제품인데 여름에 시험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주는 항온 항습 챔버에서 항상 실험을 합니다. 이 제품 역시 온습도에 따라서 이제 성능들이 좌우가 되기 때문에 항상 일정한 온도, 일정한 요거는 이제 우리 기술 표준원에서
이렇게 시험 기준들이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뭐 25도, 85% 조건에서 한다. 그리고 이제 소음 측정 시험 이렇게 있고, 저희가 이제 우리 공기청정기 이런 모델들을 이제 하나 보통 개발하면 한 1년 정도가 걸리거든요. 상품 기획부터 디자인, 그리고 이제 실제로 설계하고 이제 각 이벤트들을 밟아요. 그러니까 이제 생산을 바로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이런 이제 금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 놓고 이제 DPP, 뭐 LPP, 이제 회사마다 용어는 좀 틀리지만 한 50대, 100대씩 미리 생산을 해갑니다. 그리고 실제로 설계해서 개발할 때 그 성능이라든지 외관이라든지 이런 수립해놓은 목표들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지를 계속 검증해 나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총 한 1년 정도가 걸리고 있습니다. 네, 제가 그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네. 예. 뭐 모든 제품이나 다 가성비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제품들은 이제 가성비가 굉장히 낮죠. 조금 차별화가 조금 돼 있는데 이런 이제 그런 제품들은 제조자가 직접 판매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수입상을 통해서 또는 이제 뭐 쿠션을 여러 군 먹고 들어다 보니까 뭐 그런 측면도 있고요. 또 정책적인 측면도 있고요. 하이엔드를 이제 얘들은 이제 브랜드 이미지를 깨뜨리지 않기 위해서 저가도 만들 수 있지만 항상 고가 정책을 쓰는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가성비가 굉장히 좀 낮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저는 이제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공기청정기라고 하는 게 사실은 그런 이제 150만 원짜리나 20만 원짜리나 그런 이제 기본적인 체크해야 될 사항들 아까 7가지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만 잘 체크를 한다면 얼마든지 더 좋은 제품들 150만 원짜리를 하나 살 거보다 방방마다 하나씩 더 적은 돈으로 하는 게 훨씬 더 유용하죠.